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동영상 재생 속도를 1.2배나 1.5배로 맞춰놓고 들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60만원대의 게임용 PC의 견적을 한번 짜보았는데요. 이게 정말 선입견 없이 쭉쭉 짜봤는데 어쩌다 라라랜드 PC가 되었습니다. 라라랜드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라라랜드는 라이젠 CPU, 라데온 그래픽카드 조합에서 첫자만 따서 라라랜드라고 많은 유저분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견적은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판매도 하고 있으니 동영상 말미에 구매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게임용 PC를 어떻게 구성할 수 없을까? 물론 한정된 금액이 아니라면 성능 좋은 것만 다 넣으면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만원대의 게임용 PC 견적을 짜 보겠습니다. 우선 다나와 견적 사이트를 이용해서 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기 쉽고 빠르고 해서 다나와 견적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CPU부터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성비 CPU라고 하면 i5 12400F랑 여기서도 정품이랑 벌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라이젠 5600입니다. 뷰. 자, 두 개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제가 한번 다 띄워놨거든요. 점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5600 여기 있고요. 12400 있습니다. 5600이 다소 조금 우위에 서 있죠. 어쨌거나 두 CPU 같은 경우에 소켓의 생명은 이렇습니다. 인텔의 경우는 12세대에서 14세대까지 현재 14세대까지 나왔죠. CPU 소켓을 함께 하고 있고 15세대는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AMD는 이미 AM4 소켓에서 AM5 소켓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12세대 i5를 꽂고 그 다음에 나중에 13세대로 업그레이드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3세대와 14세대의 성능 갭은 그리 크지 않아서 13세대로도 충분하니 12세대 쓰다가 13세대로 가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니까 더 오래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12세대와 13세대의 점수 갭이 좀 커요. 그런데 13세대와 14세대의 갭은 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터보 스피드 차이 같고요. 나머지 L1, L2, L3 캐시 메모리도 다 동일합니다. 다만 12세대도 13세대의 성능 갭이 조금 확연하게 보이죠. 그럴 거면은 만약에 지금 딱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12세대를 선택할 바에야 아예 13세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것저것 올리다가 볼일 다 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야금야금 견적이 올라갑니다. 아, 이거보다 이게 좀 나은데 하면서 말이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현재 시점을 보고 현재에서의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일까 하니 바로 선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AMD 라이젠 560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제가 3개를 찍어 놨잖아요. 인텔에서도 정품이 있고 벌크가 있는데 사실 벌크를 만약에 가격적인 면에서 찍게 된다면 벌크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조금 AS 기간이 좀 늘어나서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품 CPU 같은 경우는 무상 AS 3년입니다. 혹여나 진짜 운이 없고 진짜 재수가 없어가지고 2년 만에 CPU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에는 2년 만에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3년의 무상 AS 기간을 보장을 받으니까 적어도 3년 동안에는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겠구나 해서 이런저런 생각해 보니까 라이젠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기호입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라이젠 5600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자, 메인보드 보겠습니다. CPU가 정해지니까 이제 좀 수월해집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AM4 소켓 해놓고 MSI 제품이 제일 낫죠. 그죠? 요거 한번 일단 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모델이고요. 가성비 좋습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어딨나 여기 부분 AXMP 아시죠? 인텔 같은 경우는 XMP라고 하고 AMD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업그레이드, 그 오버클럭이죠. EXPO라고 하는데 AMD도 이렇게 AXMP라고 해서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같은 기능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동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시고, 뭐 XMP용 메모리를 꽂아도 되고, 그래서 오늘 견적 짤 때 한번 조금 높은 거를 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것으로 장착을 할 거고, 이 가격대에 많은 것을 원한다면 안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다 있는 메모리, 그 메인보드입니다. 한번 잘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저도 많이 판매를 해본 메인보드입니다. 메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모리는 이전 라라랜드에서는 보통 표준 규격화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오늘 견적은 좀 재미있게 제가 3200을 넘는 3600짜리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DDR4, 그 다음에 속도는 3600, 보통 3200이죠. 3600이 어딨나, 3600으로 해놓으면,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짜리 해놓으면 여기 딱 뜨네요. 에센코어 걸로 넣고, 자, 에센코어 클레버 8기가짜리 두 개를 넣었고요. 여기 뭐 많이 아시죠? 제품은 SK 하이닉스 부품을 사용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게 XMP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워런티 기간이 리미티드 라이프타임 워런티. 그러니까는 이 제품이 생산되고 단종이 되기 전까지는 이상 있으면 다 AS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메인보드도 XMP 기능이 지원이 되고, 얘도 하니까는 그 바이오스에서 XMP 그 활성화를 시켜서 3200이 아니라 3600으로 조금 성능이 한 10% 조금 넘게 우리가 조금 끌어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라라랜드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최신으로 짜는 거니까 조금 한번 성능을 한번 높여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 에센코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 메모리 이슈가 있었을 때 대안으로 많이 선택되었던 메모리입니다. 자, 그래픽 카드 보겠습니다. 언더 70만 원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뭐 4060 이상을 꽂을 수는 없고, 3050은 애매하고 3060은 조금 비싼 면이 있고, 그렇다면 3050을 넘어서 3060 그 이상을 비빌 만한 그래픽 카드가 없을까 찾다가 역시 RX 6600으로 왔습니다. RX 6600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XFX 걸로 해서 일단은 7600은 비쌉니다. 6800은 시장에 없고, RX 6600도 아주 좋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RX 6600에는 또 무시무시한 비밀병기가 있는 거 아시죠? 바로 AFMP. AMD 뭐 플로이드 모션 프레임이라고, 이 옵션을 드라이버 상에서 켜주면 프레임이 2배 뻥튀기가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이 별거 아닌 옵션 하나 건드렸는데 프레임의 차이가 2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확연하게 차이를 보여주니 대단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모르고 몰라서 그냥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코로나 터지고 그래픽 카드 막 가격 상승했을 때 엔비디아 대안으로 그냥 많이 판매되었던 그래픽 카드였는데, 이 무시무시한 기능을 비밀병기로 숨기고 있었죠. 혹시나 모르셨다가 오늘 아시게 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AFMP 기능 활성화시켜서 사용해 보십시오. 게임에서 또 전체 화면에서 적용이 됩니다. 뭐 전체 화면이고요. 그냥 테두리 있는 뭐 전체 화면 같은 거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전체 화면 키고 해보십시오. 가격도 보시면은 한 20만 원대에 적당히 부담 없고 20만 원 이상의 성능을 뽑아주니 정말 가성비 좋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한번 볼까요? 3050 볼게요. 그래픽 카드 보면은 3050이 보통 이제 3050하고 가격은 비슷하죠. 일단 8기가로 꽂고 얘도 8기가니까. 그 다음에 3060 한번 볼게요. 3060도 한 36만 원 정도 되고 4060은 찍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래픽 카드가 이 세 개를 다 비빌 수 있으니까 진짜 얼마나 좋을까. 한번 이것도 제가 한번 패스마크에서 미리 한번 입력을 해놨는데, 우리가 보는 건 지금 6600이죠. 6600이 이거 일단 극단적인 점수예요. 2060 많이들 쓰셨던 게임용 그래픽 카드였죠. 얘보다 훨씬 더 좋고 3050보다도 조금 더 좋고 3060에 거의 뭐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 그거 키면 AFMF 키면은 3060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픽 카드의 드라이버의 안정화, 이것 때문에 라디온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기대를 합니다. 일단은
가성비로 했으면은 일단 성능하고 가격대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드라이버가 온전하고 괜찮다 그러면은 정말 좋게 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RX 6600으로 한 거고, 요즘에도 지금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좀 불안정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로서는 이거 따라올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SSD 보겠습니다. SSD는 이거 빼고 이제 뺄 거 뺄게요. 제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시죠? 여기다가 꽂을 수 있는 거는 딱 한정이 돼 있어요. MP33 P33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SSD 볼게요. 팀그룹 제품이고요. MP33에서도 우리는 이제 512기가짜리를 볼 건데 여기서 New라고 하는 게 있어요. New 512에서 New가 아닌 거를 먼저 볼게요. 가격은 48,910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순차 읽기가 1700, 쓰기가 일단 1500 나온다고 해볼게요. 1700, 1500 정도 나온다고 해요. 3.0에 4짜리고, 자, 그 다음에 U가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3500에 읽기 3500, 3000. 가격 차이 3000원. 낮죠? 그리고 중요한 거, 무상 AS 기간을 또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는 쭉쭉쭉쭉쭉 5년. 무상 AS 기간 5년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P33이라고 이전에 있었는데 신버전으로 속도가 많이 개선돼서 나온 제품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5년이고 일회성 제가 단발로 써본 게 아니라 판매 상품으로 초이스해서 쓰고 있는데 만족도 기대 이상의 제품입니다. 케이스 보겠습니다. 케이스도 그냥 이거 추천해 드립니다. U20M이라고 치시면 큐빅 블랙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살짝 어항식 분위기 나면서 그죠? 어항식 케이스예요. 옆면이랑 정면이 이제 강화유리거든요. DS900과는 물론 좀 디테일적인 면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RGB 펜이 3개가 있고 ARGB 펜 아닙니다. 위에 거는 이거 순행식 쿨러 연출이죠. ARGB 아니고 그냥 RGB 펜이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괜찮은 게 이 RGB 펜을 끌 수 있는 온오프 기능 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기본기에 좀 만들어 보니까 충실한 케이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가격에서 진짜 왕식 케이스를 좀 만나기가 힘든데 요즘에는 조금 저렴한 것들로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그래도 좀 만져봤던 것 중에서는 조금 기본기가 좀 충실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케이스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케이스는 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걸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도 이왕이면 한 60만원대에 어항식 한번 넣어보자 해서 한번 넣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도 역시 제가 자주 쓰는 파워 한번 넣어볼게요. 셀 600. 벌크 제품이 있고 그냥 박스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말로 박스가 있냐 없냐고. 무상 AS 기간은 5년인데 상품 동일합니다. 제조사에서 해주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벌크도 설명이 나오나? 나오네요. 자, 에너지 옵티머스 엑셀 전격 600W 80 플러스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80 플러스에 대한 잘못된 상식 동영상을 또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정말 딱 이 가격에 하는 파워입니다. 이 성능이 이 가격에? 이런 거죠. 보호 회로도 충실히 갖고 있고요. 무상 해수 기간 5년 있고 보호 회로도 충실하게 6개인가 있을 거예요. 물론 진짜 비싸고 좋은 거는 진짜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렇게 6개 특징적인 거 다 갖고 있고 아마 고온 뭐 그거에 관련된 보호 회로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상해수 5년에 제가 이제까지 이 파워를 한 3,400개 정도 써본 것 같은데요. 초도 불량률이 없어서 진짜 좋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짜봤는데 견적을 한번 볼까요? 다나와 견적으로서는 66만 5,360원이 나옵니다. 이거 아시죠? 지금 이렇게 물건을 시키시게 되면 그냥 생 부품들만 옵니다. 조립되어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조립 플러스 된 가격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까지 나와요. 자, 근데 어쩌다 보니 라라랜드 PC가 되었습니다. 자,
부품 아까 우리가 다 봤던 거 있죠. 라이젠 5600이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았었고, 메인보드도 XMP 지원이 되면서 메모리를 그에 따라서 3200이 아니라 3600 약간 재미나게 조금 올렸죠. 메모리의 성능만 봐도 한 10% 조금 넘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기가로 8기가짜리 2개로 듀얼 채널 구성했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이제 재미난 기능이 있잖아요. 비밀 변기 AFMF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RX 6600 그 기능을 써서 얘를 쓰게 되면은 얘가 또 성능이 변신이 되니까 또 이 가격대에서는 또 이만한 것도 없죠. 그리고 뭐 드라이버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안정성이 있는 거 찾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 가격에 좀 용서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골랐던 거고요. SSD도 아까 팀그룹 새롭게 나온 버전이고 속도 개선해서 나온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무상 예수 기간 5년이라는 거. 그리고 케이스 아까 제가 한번 어항식 케이스 여기 한번 보이시죠? 저렴이 어항식 케이스인데 좀 기본기에 충실하고 이 LED 싫다 온오프 기능이 있으니까 뭐 참고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 벌크랑 정품이랑 박스에 대한 것 차이밖에 없고 정말로 제조사에서 AS가 다 동일하게 5년이 가능하다라는 거 해서 전격 600W 스탠다드 버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조립비랑 세팅비랑 뭐 테스트 비용 저 아시죠?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배송비, 택배 어떻게 물건 싸는지도 제가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고, 해서 총 구매 가격은 69만 원입니다. 더 이상 추가되는 금액 없습니다. 뭐 이보다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시고 조립이랑 이런 거, 뭐 세팅이랑 꼭 테스트 같은 거 꼭 의뢰하셔서 괜히 사셨다가 또 윈도우 안 깔려가지고 또 이리저리 뭐 이제 헤매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꾸민걸 PC에서 PC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동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고요. 직접 방문하시거나 통화 상담하시고, 출고는 제가 직접 방문해 주셔서 픽업하시거나 퀵 서비스로 출고가 가능하고 택배로도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하루에 제가 4, 5대, 5가 좀 작죠. 4대가 제일 적당합니다. 조립하고 세팅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문의를 주시고 이렇게 조립해서 세팅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 이렇게 나와 있고 방문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한번 짜 봤는데, 처음에는 저도 라라랜드를 짤라고 짠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라라랜드 PC가 되었는데요. 오늘 제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PC는 제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문의사항 있으시면 항상 문의를 주시고, 나는 여기서 이것만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 하면 그에 따른 제가 변경되는 금액까지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